시작해 봅시다. 오전에는 스쿼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스키마라고 부르는데요. 테이블들의 집합을 스키마라 불러요. 스키마는 그때도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된 것, 요걸 우리가 보통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요, 오라클 이 스키마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내가 예를 들어 스쿼시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스쿼시 스키마가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DB 클래스라는 어, 계정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 모양의 스키마가 DB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계정 이퀄을 뭐다? 스키마다. 스키마라는 거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디스크 보이죠? 요즘 다 디스크들이에요. 디스크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장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 저장 공간을 꼭 지정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둘 다 unlimited 들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튼 다시 넘어와서 자, 이렇게 스키마 안에 테이블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디스크 모양 안에 테이블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고요. 이 테이블 3개가 스쿼트에 들어가 있죠. EMP, DPT, 그다음에 Pay. 4개구나. 어, 셀 그레이드, Pay History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DB 클래스는 스튜던트,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2개 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 배웠던 거 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오셔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SQL 파일 할 거고요. 파일명은 조회부터 한번 해보죠. DML부터 해볼게요. 자, 레슨 소문자로 06 DML. 자, 지금 보면 파생 언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파생 언어를 오라클로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 소스가 오라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스를 오라클인 무언가로 선택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스쿼트로 할 거니까 스쿼트 하시고요. 자, 여기를 스쿼트로 꼭 바꾸시고요.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DML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데이터 조작어, 그죠? 데이터 조작어. 지금 현재 이렇게 빼기 2개가 주석이 됩니다. 자, 데이터 조작어에는 대표적으로 insert, 또 update, delete, 그다음에 select가 있었죠. select 이제 우리가 어, 조작어를 DML이라고도 하죠. 데이터 Manufacture Language를 줄여서 DML이라고 하고요. select는 DML 중에서도 지리어인 DQL, 질의한다, question on language 뭐 이렇게 되겠죠. 쿼리 랭귀지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질의하는 언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select부터 한번 해보죠. select 하실 때는 어떤 필드를 출력하겠다 중간에 넣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볼 때는 와일드카드 별이고요. from 자, 지금 보면 EMP, DPT, cell grade, pay history 이렇게 볼 수 있죠. EMP부터 볼까요? EMP 자, 실행하면 밑에 서비스 여기 보이죠? 서비스 이 서비스의 요 출력 내역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어이, 왜 안 보이냐? 자, 요건가? 잠시만요. 왜 안 보이고 그래? 뭐가 문제지?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 14개가 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죠.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얘가.
뭔가 마음에 계속 안 드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껐다 키면 되려나? 지금 얘가 뭐 동작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좀 살아난 것 같다.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플러그인 오류 뜨는 거 보니까. 일단 무시할게요. 자, 지금 보면 EMP 이렇게 실행했더니 이렇게 요소들이 뜨고 있죠. 제가 이제 계속 GOL로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LI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터미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랜만에. 자, 여기 접속해도 되고 여기 접속할까? 자, 여기 도커 데스크탑에서 여기 실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execute가 있죠? 이게 지금 실제 가상 OS가 될 거고요. 자, 접속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SQL 플러스 지금 현재 스쿼 타이거로 할 거죠. 자, 근데 이제 PDB로 접속해야 되니까 로컬 호스트에 151에 XE PDB 1 이렇게 하죠. 지금 현재 요게 데이터 소스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데이터 소스들이 있죠? 이 친구들. 자,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것이 요거랑 동일한 거다. 접속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접속이 되죠. 자, 코드는 SQL 플러스 스쿼트 타이거 at 골뱅이죠죠. 로컬호스트 151 XEPDB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러면 DESC EMP 그러면 EMP 구조가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DESC EMP.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자바에서는 못, 저 뭐냐 데이터 그랩에서는 못 쓰는 명령어고요. 저희는 이제 구조를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왼쪽처럼. 나 이제 EMP를 보는 명령어는 select 별 from EMP가 되겠죠. 자, 실행하면 이렇게 뜨죠.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짧으니까 DPT 노가 한 칸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줄여볼까? 예, 줄이고 아이 한칸만 줄이면 제가 저렇게 올라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로 올리기가 안 되네. 자, select 별 from EMP 세미콜론. 이게 지금 한 칸이 없나 봐 여기가 그죠? 여기가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고 지금 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면 CLI죠?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작업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 구조가 다 깨져서 보이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라서 자, 이걸로 안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실습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봐 제가 한번 해드렸고요. 자, 저희는 이제 어디서 하고 있냐? 여기 파일에서 해서 했던 작업을 남겨놓고 있고요. 자, 다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요 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플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지금 보이는 요 필드들 있죠? 요 필드들 이거를 전부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select 별 from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 있죠? 요거는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별 대신에 다른 걸 쓰실 수도 있겠죠. 자, 컨트롤 D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보면 ename, job, mgr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다 하실 수 있죠. ename, job 실행하면 두 개만 주르륵 나오죠. 자, 여기 이 from과 select 사이는 어떤 필드를 보겠냐 라는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력되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가상 테이블이라 불러요. 가상 테이블. 자,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돼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셀렉트로 나오고 있는 이 테이블을 가상 테이블이라 불러요. 왜 가상 테이블이라 부를까요? 그렇죠, 그렇죠? 셀렉트로 조회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우리가 가상 테이블이라 한다. 자,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view라고 해서 또 가상 테이블이 존재해요. view라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는 view라는 친구도 있더라. 자, view도 가상 테이블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뷰라고 하진 않죠. 예, 뷰를 하지 않고 뷰라고 하는 실제로 가상 테이블을 만드실 수도 있다. 이거는 뒤쪽에다가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셀렉트하는 것들을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심플하게 쓰는 거를 우리가 뷰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조회하고 있는 거고요. 조회.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배워본 게 where저를 배워봤어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할 건데 검색을 하고 싶은 거죠. 검색. 자, 지금 보면 직책이 이렇게 있어요. 매니저, 사장, 그 다음에 분석가, 그 다음에 세일즈맨. 이게 클럭이 뭐였더라? 네? 점원? 점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책이 있는데 자, 요 직책으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매니저만 보고 싶어.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select 별 from emp에 자, 보고 싶다. 무엇만? 이때는 조건이에요. where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자, job이 자,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자바였으면 동등 비교 이렇게 두 개 썼겠죠? 두 개에서 매니저인 것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이렇게 동등 비교 이게 지금 if문이랑 똑같죠? if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데 오라클에서는 하나만 써도 상관없이 동작하고요. 보면 매니저인 사람이 나오죠. 자, 내가 두 개를 보고 싶다 한 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이면서 저거인 것. 그걸 우리가 오아라고 하죠. 이거이면서 저거인 것. job이 세이즈맨 해볼까요? 세이즈맨.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죠. 세이즈맨이 세이즈인가? 잠깐만요. S가 빠졌네요. S가 세이즈맨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직책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이렇게 복수 요소를 쓸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in 문법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쭉 지우고 job in 자, 이번에는 클럭 해볼까요? 클럭인가요? 그 다음에 음, 또 세일즈맨 해보지 뭐요? 세일즈맨 그러면 이렇게 점원이 나오죠.
자, 나는 잡을 기준으로 정렬되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order by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order by는 조회가 끝난 후에 그걸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맨 뒤에 써야 된다 그랬어요. 맨 뒤에 잡으로 정렬하겠다. 자, 내가 잡으로 정렬하면서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 생일이 가장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쉼표하고 입사일 죄송해요. 생일이 아니라 입사일이 제일 오래된 사람 하고 싶으면 hire date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입사일이 제일 빠른 사람부터 정렬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ascending이라 부른다고 했고요. 반대로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 하고 싶으면 descending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descending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select where, order by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떤 걸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클럭을 소문자로 클럭 이렇게 했어요. 음. 자, 여기도 소문자로 세일즈맨 했어요. 자, 그런데 검색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등록된 게 대문자니까. 자, 그러면 이 잡을 소문자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문자 취급하는 함수를 lower를 쓰면 되겠죠. lower. 자, 지금 쓰고 있는 요것을 우리가 문자열 함수, 단일행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검색할 조건을 소문자로 바꿔서 소문자로 이렇게 해보고 있죠. 짠,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그 전에, 자, 그 전에 between부터 하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급여가 있어요. 자, 셀이라고 해볼까요? 자, 나는 급여가 2천에서 3천 사이인 사람이 궁금해. 자,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이 네임까지 쓸까요? 자, 2천에서 3천 사이인 사람만 궁금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범위를 항상 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범위니까 이것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내가 쿡 찍어요. 예를 들어 천을 찍었다. 그러면 천보다 크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00보다 작다.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사이에 중첩된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and. 자, 또는 내가 1000보다 작으면서 2000보다 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인 사람은 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중첩된 게 없으니까 오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요거 한번 잘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2000에서 3000 사이인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where 급여가 2000보다 같고 그나 크고 and salary 3000보다 같거나 작은 것.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위치를 이렇게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바꾸고 무조건 비교를 먼저 하고 같다를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코드가 길다. 그래서 between A and B라는 문법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cell between 2000 and 3000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배워봤냐면 단일행 함수라는 걸 배워봤어요. 단일행 함수. 자, 검색으로 한번 어, 그냥 단일행 함수부터 해보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원의 이름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다 지금 대문자네요. 자, 다문자. 난 대문자로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문자열 함수들을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자열 함수에는 서브 str, 서브 스트링이죠. 잘라내는 거. 서브가 저게 맞나?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잠깐만요. 써보면 되지 뭐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서브 서브 str 맞네요. 죠 자, 서브 str. 자, 이 친구는 이제 어떤 값을 잘라내는 데 쓰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rpad, rpad 이런 게 있었어요. rpad. 이거 이제 길이수를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해볼 lower case. 그다음에 upper case. 그다음에 init in case인가요? init case인가요?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요걸 해볼 건데 나는 이게 대문자로 나오는 게 싫고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문자열 함수. 자, 여기 보면 init cap이라는 게 있어요. init ca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봤던 로워와 한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로워로 잡을 바꾸어서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결이 같죠. 앞에 거를 대문자로 해서 보겠다. 자,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게 그대로 필드명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명이라는 걸로 필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예, 그게 별칭, 가명 또는 alias라고 불러요. 자, 가명은 우리가 여기 as 하시고 이 이름 하시면 되겠죠? 이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내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대괄호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 큰 따옴표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as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실행하면 똑같이 되죠.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요 가명은요, 별칭, 요 테이블한테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테이블한테. 자, 똑같이 select from emp예요. 자, 별칭을 줄 건데 e라고 하면 되죠. e. 근데 이제 테이블명의 별칭에 as 쓰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as가 안 돼요. 자, 이것도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테이블명은 테이블의 별칭은 as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MySQL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 as를 쓸 수 있어요. 예, 오라클의 규칙이에요. 오라클 규칙이고 as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쓰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을 싫어한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데, 우리가 이제 별칭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테이블을 같이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상관없는데, 내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별칭의 ename, 별칭의 cel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테이블에 별칭을 주는 거는 join에 들어가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별칭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자, L패드, R패드 한번 해볼까요? L패드, R패드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자, select job을 볼 거예요. job from emp 자, 이름이랑 같이 볼까요? 이름이랑 같이 보죠. 자, 한국인들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외국인들은 요 자릿수를 똑같이 맞추는 걸 좋아해요. 똑같이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친구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그럼 나머지도 열 자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자릿수가 똑같은 게 생각보다 편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자릿수를 맞추는 게 L패드, R패드가 돼요. 자, L패드로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L패드가 될 거고요. 잡을 이렇게 넣고요. 자, 몇 자리를 할 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릿수를 맞추죠. 자, 맞추면서 내가 나머지 여백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여백이 들어가죠. 언더스코어를 해도 상관없고요. 플러스를 해도 상관없고요. 프레지던트가 9개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한글을 할 때는 한글이 3바이트냐 2바이트냐 잘 파악하고 하셔야 되겠죠. 음. 한글은 EUCKL에서는 2바이트, 다음에 저기 UTF-8에서는 3바이트, UTF-16에서도 또 2바이트. 그래서 길이를 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글자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또 배웠냐면 숫자와 관련돼 있는 단일행 함수도 배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select 급여예요. 급여 from emp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급여가 있는데 나는 센트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는 센트는 볼 필요가 없어. 그쵸? 버리거나 올림, 반올림 같은 걸 쓰면 되겠죠. 자, 내가 이제 올림을 하려면 라운드 셀을 하시면 소수점이 딱 사라지죠. 이렇게. 자, 이걸 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 트렁크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자리까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자리까지만 이렇게 하겠다 해도 되고요. 지금 얘가 안 먹히네요. 지금 다 000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000이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자리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트렁크도 하실 수도 있고, 내림을 할 때는 플로우, 라운드, 트렁크, 플로우. 보통 많이 쓰는 거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배워본 게 날짜와 관련돼 있는 거였어요. 자, 이 네임하고 입사일이 있겠죠. from emp 자, 나는 이 형식을 년, 월, 일 또는 요 형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월일만 보이고 년은 끝에 보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가 문자열 출력의 형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친구의 데이트는
문자열로 저장돼 있을까요? 숫자로 저장돼 있을까요? 숫자로 저장돼 있다 그랬어야죠. 숫자. 그 숫자인 형식을 어떻게 해요? 다시 문자열로 변환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문자열로 변환된 거죠. 근데 변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지금 하는 수업이고요. 자,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환할 때는 문자열로 바꾸겠다 해서 to character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기본형인 줄 알았는데 실행해보면 자, 조금 달라야죠. 이렇게 조금 다른 거고요. 자, 내가 이 형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쉼표하고 우리가 형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MM이 월이고요. MM이 월. 그 다음에 DD가 1이에요. 내가 이제 월 1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월. 큰 따옴표를 써야 돼요. 1. 이렇게 하시면 11월 17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큰 따옴표는 한글일 때 이렇게 꼭 쓰셔야 되고요. 한글이 인코딩 문제가 있어서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너무 기니까 여기 지금 이 제목이 입사 1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입사 1. 반대로 to date도 배웠죠? 데이트를 문자열을 데이트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거 저것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 자, 이번에는 해당하는 유저의 보너스를 보고 싶어요. 커미션이 되겠죠? 커미션 from EFP. 지금 커미션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안 받는 사람도 0으로 취급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죠? 널 밸류. 자, 내가 무엇을 커미션을 널 밸류가 있을 때 뭘로 취급하겠다? 0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0. 자, 널 밸류는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널 밸류를 검색할 때도 아주 쓰이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똑같이 조회를 하고 싶어요. 누구를? 커미션을. 그런데 나는 널인 사람만 궁금해요. 자, 널인 사람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겠죠? Where 커미션이 널인 사람. 자, 널은 없다라는 데이터라 그랬죠? 없다라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좀 알려주는 형식.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실행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노랗게 떠 있죠, 경고로. 널은 비교가 불가능한 데이터. 널은 비교가 불가능한 데이터. 그래서 is null, is not null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해보죠. is null, is not null. 자, 이렇게 이제 null인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null이 아닌 사람 보고 싶으면 is not null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인 사람과 null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고 싶어요. null인 사람과 0인 사람을 둘 다 찾고 싶어.
그쵸? 자, 만약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널 그대로 복사해서 자, or 커미션이 0인 사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널인 사람과 0인 사람이 둘 다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커미션 자체를 널 밸류로 감싸서 0으로 취급한 후에 그거를 비교하면 되겠죠. 0인 것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널 밸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 조회하는 것, 단일행 함수, 그다음에 단일행 함수 중에서 문자열, 숫자, 데이트, 널 밸류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쓰이는 like 와일드 카드를 배웠어요. like 자, like 와일드 카드. like는 이제 문자열과 관련된 검색이죠. 문자열 검색 이렇게 하죠. 네, 그쵸. 방금 얘기했죠. 널이랑 0인 거 둘 다 보는 거지. 현재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랑 똑같이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쓴다. 개발자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하는 거죠. 자, 문자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4번이랑 emp노랑 ename을 볼 거예요. from emp.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 이름에 K가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했어요. 자, K가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where? 자, 이름에 자, name이 되겠죠. 이 name이네요. 이 name에 자, K가 들어간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이렇게는 못 물어보죠. 얘는 K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K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들 하고 조회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like 문법이에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거는 이름뿐만 아니라 게시글의 제목 같은 거 검색을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당근에서 노트북을 검색하고 싶어요. 노트북. 그러면 제목에 뭐 LG 노트북, 뭐 삼성 노트북, 그다음에 애플 노트북,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트북이라고 써져 있는 제목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뭐요? 노트북으로 써져 있는 제목에 당근에 저장돼 있는 게시글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요 like 문법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like 하시면 돼요. like는 그냥 쓸 수 없고요. 무조건 와일드 카드 이렇게 K가 포함된 것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지금 K가 포함된 게 그쵸. 소문자라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lower ca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K가 맨 앞에 오는 사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맨 앞에다가 쓰면 되겠죠. 자, 맨 뒤에 오는 사람 하고 싶으면 맨 뒤에다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내가 S로 시작하는 사람이 궁금해요.
S 소문자로 해놓을까? 자, 근데 내가 S로 시작하는데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이 5개인 사람이 궁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겠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C로 시작하는데 앞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글자 수 제한을 주는 와일드 카드. 이거는 그냥 와일드 카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소문자로 다 바뀌겠죠? 그럼 난 소문자로만 쓰면 되겠죠? 모든 이름의 모든 것들이 다 소문자로 바뀌겠죠. 근데 내가 대문자나 소문자나가 상관없이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냥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대문자가 포함된 사람 하고 싶으면 대문자. 소문자가 되는 사람은 소문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 코드 자체가. 이 코드 자체가 왜 둘 다 찾아내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 킹이라고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는 킹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자, 2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로어 케이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킹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이거든 이거든. 내가 이제 이렇게 저장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킹이 돼요. 3가지 다. 그럼 내가 검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소문자로 검색이 되겠죠. 어떻게 저장돼 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답이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단일행 함수 검색, 그 다음에 문자열 검색 이런 걸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간이 좀 애매해서 쉬었다 와서 집계랑 조인 한번 해봅시다. 자, 쉬었다 오세요.